그 다음에 사고 발달하는 단계는 사고 발달은 이렇게 큰 더미 조직으로 그냥 여기서 보면서 비조직적 더미, 그 다음에 복합적 사고, 그 다음에 개념적 사고로 이렇게 나는다. 그러니까는 비조직 더미는 그냥 대충 조직하는 단계, 사고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고하는 단계라면은 그 다음에 자기중심 사고에서 객관적 사고로 이행하는 단계, 그래서 좀 복합적 사고, 그런 다음에 개념에 의해서 사고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접 발달대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접 발달대는 아동의 현재 내 수준, 미래 수준의 그 사이를 근접 발달 단계인데, 여기를 비고츠키는 사회적 교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강제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도움을 주자는. 그래서 비고츠키가 결국 학습에서 협동학습, 협력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비고츠키입니다. 서로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래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접 발달 개념이 비고츠키에서 몹시도 중요하다는, 몹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이제 교재에 써놨는데, 실제 발달과 잠재 발달 수준이라고 아까도 설명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때 어떻게 발판을 놔줘야 된다고 해서 스캐폴딩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딱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어떤 발판에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스캐폴딩입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볼 거예요. 아동이나 문제의 초보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닿지 못한 미래 수준에 도달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가 뭐다? 비계, 스캐폴딩이다. 비계 설정하는 것이다 했어요. 비계라는 건 뭐냐? 우리 건축할 때 집을 지으면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안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여기 밭에 철골 구조 있잖아요. 밖에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이게 올라가기 전에 밖에 철골 구조물이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밟고 다니잖아요. 그게 비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밟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접 발달형에 있는 아동의 능력 수준에 맞춰서 구조 형성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그 힌트를 주거나 단서를 주거나 해서,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비계 설정 유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비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 도와준다라는 건 직접 그 단어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삐아지도 비고츠키도 그런 건 학습이라고 보질 않으니까요. 인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인지 구조가 변화되려면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비계 설정은 뭐냐? 비계 설정 유형. 스캐폴딩 하려면 어떤 게 비계 설정이냐? 그러니까 비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시범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시범 보이면은 아동이 보고 따라하는 거죠. 어떤 걸지 지도하고 싶은 내용, 도와주고 싶은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왜 바늘끼 끼는 게 생각나요? 어떻게 끼지? 뭐 그게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고 다 끼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인지적 모델을 소리내요. 소리내기라고 쓸게요. 교사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 인지적 모델이, 교사가 어떤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인지적 모델링이죠. 그리고 아니면 학생이 하는 거 할 때마다, 그래서 그 다음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 중요한 시점마다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비계 설정의 방법이고요.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조언하고 단서를 제공하는 거,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스캐폴딩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비계 설정 구성료는 서로 교사든 아동이든 아동과 아동이든 협동학습이에요. 서로, 그러니까는 일방적인 도움을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지도하는 뭐 지시자 이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협력학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적인 문제 해결이고 상호 주관성이란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 너 주관 나 주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상호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생각 내 생각 있잖아요. 우리 같은 그래도 공통점 있죠? 그게 상호 주관성인데 그걸 발견하고 격려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정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를 조절해 자기 조절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저를 만나시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게 한꺼번에 몰아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리드미컬하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지만 또 개인차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차를 발휘해서 내가 뭐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에 3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세운 걸 제대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절이 있어야겠죠. 자기 조절 몹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조절 증진시키고 어떤 다른 그 도구를 사용해서도 그 비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계 설정을 해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누구 수준에 맞춰요? 학생의 실제 수준, 현재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모델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을 준다 그랬어요. 비고츠키 이론의 시사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아동의 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피아제는 성인과의 교류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비고치기 이끌어줘야 돼. 그게 교사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달라요. 피아제는 되었을 때, 감각 운동기 되었을 때, 전 조작기 되었을 때인데 아니요. 이끌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실제 발달 수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재 발달 수준도 고려해서 교육해야 된다.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은 현재의 중심적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잠재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과 교사의 아니면 아동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1 더하기는 1, 2 더하기는 4 이렇게 담답형의 그런 단순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역동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평가의 다양한 평가 방법.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행평가예요. 원래 개념. 우리 이제 평가 시간이 아니고 여기까지죠. 그래서 피아제와 비고츠키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브루너의 인지발달 이론은